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자, TV 소리가 조금 큰데요. 다 줄여주시고 음소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TV 볼륨 다 낮췄는데. 네, 지금 예, TV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혼선이 있나 봅니다. 자, 다시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생명.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생명 5,200원에 10% 갖고 있는데 초창기 잘못 들어가가지고 좀 그러네. 하나생명을 5,200원에 예, 10%. 10%요. 지금 뭐 TV 소리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 5,200원에 사셨다는 건 2018년에 이렇게 떨어질 때 사셨거나 또는 그 전에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건데 비중과 뭐 매수가를 보면은 그냥 떨어질 때 2018년에 사신 것 같아요. 뭐 하나생명 사볼 만한 기업이긴 했죠. 굉장히 뭐 회사가 실적도 좋은 편이고 뭐 탄탄한 기업이고 보험사 중에서 망한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사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지급률은 굉장히 줄었는데 자기들이 굴리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어떤 이익률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 보험사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 중가라고 한다면 수혜주가 맞는데 보험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성장이 조금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하다라는 단점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어떤 게 불리한가? 우리나라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로 따졌을 때 우리는 어쨌든 뭐 한 달을 가져가든 두 달을 가져가든 1년을 가져가든 10년을 가져가든 어쨌든 내가 투자할 때는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하거나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조금 멀리 보고 이 기업이 괜찮은가를 생각하고 투자하게 되는데 괜찮긴 한데 성장 가능성은 조금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출산율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져가지고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시 출산율은 0.5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저출산일 때 1.1명, 1.2명 데려갔을 때 막 난리가 났다 했을 때 그때였는데 우리나라는 0.5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보험을 들여부을 사람들은 없는데 줄 돈은 많아지게 되는 게 보험사의 앞으로 미래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험사에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은 좋고 굉장히 좋고 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하고 안정성은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엄청나게 자리를 오랫동안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저는 보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에 속아가지고 이런 보험사들 잘못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제표에 속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숫자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실전 감각을 조금 키우셔야 되고 상상력을 조금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어찌됐든 이 기업은요. 이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거나 또는 이 아래쪽에서 뭔가 재무적인 부실 위험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함부로 막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하기에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혹여나 이게 1,000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간다면은 5,000원 대비 1,000원이면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가격 손실 폭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는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탈출 계획을 한 5년 이상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5년 이상 잡는 동안에 본전 기회가 한 번이라도 온다면 반드시 전 정리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금물이다. 여기 아래쪽에서 바닥 잡는 걸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단기 반등 때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 전략으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후성이요. 후성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000원에 30%요. 14,000원에 30%.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뭐 반도체하고 뭐 이체든지 뭐 소재라고 해서 샀는데. 그 뭐 반도체랑 2차전지 소재면 무조건 돈 버나요? 아니 그냥 그 재무도 좋고 그런데 좀 빠지긴 해. 물적 분할 뭐 어쩌고 해서 빠졌나 갖고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괜찮을까 하고. 그 단순하게 제가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 투자하신 거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노인네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모르고 뭘 알고 투자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벌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청자님 물려 있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네. 물렸지 억울한 애가 아니라 내가 몰랐으니까 물리고 손실나는 건 당연한 거지 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진짜 130억에서 1,300억대로 지금 영업이익이 빵빵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17년에 보면 300억, 400억대의 영업이익을 보여줬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본다면 2017년, 18년 때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거품이 생겨 있는 단계에서 거기서 이번에 양적 완화 정책들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거기서 한 번 더 거품이 생겨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 후성이란 기업이 나쁜 건 아닌데요. 자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포장이 잘 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은 맞는데 1에서 100까지 좋아진 거를 주가는 1에서 1000까지 좋아진 걸로 포장을 해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여기서 거품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단계였고 저는 좀 더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이쪽 좋은데요. 그쪽이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에 1, 2년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이 금리 인상을 하고 고금리가 조금 유지가 된다면은 기업들이 이자 내기도 버거워지고 사람들도 이자 내기가 버거워지고 그럼 소비가 줄고 공급도 줄고 제조도 안 하고 이러면은 물량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 기업들은 사실 호황기가 아니라 불황기에 놓여져 있는 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말은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막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 추세라고 해서 이렇게 파동을 몇 번 만들면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지수가 바닥을 잡는다면 단기 반등 나와서 15,000원대까지 상승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본전 또는 그 뭐 약수익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지금 지수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이 종목이 약간 뭐 예상치 못한 악재가 생겨가지고 10,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빠져준다면 추가 매수가 훨씬 유리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대신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덜컥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온 다음에 최소한 한두 달 정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판단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27만 원에 20%요. 27만 원에 20%요? 네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제약 바이오 쪽을 저출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고 고령화 사회가 이야기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산업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저출산일 때 보험사는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은 어때요? 앞으로 약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청자님이 잘못 선택하신 거는 가격인 거예요. 좋은 기업은 싸게 사야 수익이 나는 거지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놓으면 어떻게 수익이 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63빌딩이 있어요. 63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시청자님 혹시 연예인 좋아하십니까? 연예인 어떤 누구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히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최근에 트로트 가수 중에 뭐 임영웅 씨가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유명하고 좋아요. 그죠?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죠? 예. 근데 63빌딩에 있는데 그분이 어쨌든 들어오려면 지하에서부터 들어와서 오든 1층으로 걸어 들어오든 해야 되지. 뭐 63빌딩 뭐 저 위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낮은 층에서 기다리는 것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빨리 볼 수 있겠네요. 그지 않을까요? 근데 네. 그분을 보기 위해서 63빌딩 저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것 자체는 또 웃기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고점에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수익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작년에. 네. 예. 그러니까 저 때 작년에 산 건 알겠는데 그 샀을 때 그 감정과 그때 생각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때 네, 사시고 그러려고 저때 하고 사려고 있어요. 하는 그 마음은요. 좋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올라간 게 더 갈 것 같으니까 차트가 우상향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날아가다가 좀 빠졌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내 계좌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네. 어쨌든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물려 있는 거지만 사실 시청자님은 물려 있지만
제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기업이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 안 사서 현금 들고 기다렸으면은 안 물려 있었을 거고 지금 사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조금 물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괜히 지금 미리 네. 사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다음엔 이러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지금 얘들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거품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 기다리다 보면 시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이왕이면 싸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이하로 혹여나 악재가 있든 또는 뭐 시장 안 좋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져준다면 추가 매수 하시고 안 빠진다면은 여기 18만 원대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은데 충분히 지켜보셔야 네네. 돼요. 지금 이때까지 뭐 1년 반 네. 동안 물려 있었는데 뭐 당장 하루 이틀 지켜본다고 바닥이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한 2-3달 내지 4-5달, 뭐 한 5-6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지 추가 매수를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전에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바닥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는 동안에 좀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할 현금만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